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제 그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. 제가 이렇게 월요일은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지요. 예,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거는 시험시. 무슨 시험 할 때도 이 글자가 나오고, 뭐 시식하다, 시음하다. 우리가 마트 이런 데 가면 뭐 햄이라든지 뭐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서 맛있으면 사고 뭐 이랬잖아요. 음료수도 그렇고, 아니면 차를 이제 막 처음 탔어. 그러면 뭐 시승식한다. 뭐 또 뭐 시험을 응시한다. 뭐 시운전한다.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. 그러면 여기 보면 말씀원이 나왔고, 자, 이 말씀원은 말 그대로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공부와 관련돼 있는 뜻도 많아요. 예를 들어 공부할 과도 그렇고, 또 아니면은 뭐 읽을 독도 그렇고, 이렇게 그 시험이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랬었을 때 뒤에 있는 이 법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법식.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생긴 거는 주살익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부수 이름은 주살익인데 이제 작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줄이 이렇게 있어서, 만약에 내가 뭐 물고기를 잡는다,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물고기를 딱 잡으면은 이제 이 줄을 이제 잡아 당기면 되고,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줄을 잡아 당기면 다시 쓸 수 있잖아요, 이 화살을. 그 전에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, 이런 걸로. 그러면은 이런 주살, 이 작살 하나를 만들어도 그 룰에 맞게, 요 속에 있는 거는 장인공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장인공은 원래 그 눈금이 있는 그 자를 뜻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이걸 만들 때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만들어야 내가 조준을 했을 때 그 목표물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시험시에서 이것이 나온 건 뭐냐면, 정말 룰대로 시험에 의도한 사람의 그 뜻대로, 예를 들어 주관식 문제가 나왔으면 주관식으로 써야 되고,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거기에서 오지선다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, 만약에 고르는 문제인데 거기다 답을 쓴다든지, 아니면 주관식 문제 답을 써야 되는데 뭐 번호를 쓴다든지,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그 규칙대로, 룰대로, 그대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시험을 봐야 된다,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시험시 할 때 법식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거고, 말씀어는 말 말고도,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뭐 공부할 과라든가 뭐 읽을 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 책, 공부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글자들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말씀원이 말과 관련돼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다,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시험시가 끝났고, 이제 남길류. 남길유. 이 남길유는 지금 귀할귀. 자, 이 귀할귀하고 그다음에 책받침이 결합되어 있어요. 이거는 귀할귀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다고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가족애도 귀하고, 친구 간의 우정도 귀하고,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, 우리가 사회성이 부족하면 막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도 두루두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뭐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시간도 중요하고. 그러면 여기 귀할게는 뭐냐면, 자, 조개패가 다른 거랑 결합돼서 나오면 돈이라고 그랬어요. 돈도 귀하다, 이런 얘기예요. 만약에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이랑 지금 약속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,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회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다, 뭐 5만 원이다. 근데 내 손에,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없으면 나가기가 싫잖아요. 돈이 없다면. 그렇다고 누구한테 뭐 갈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내 수중에 어느 정도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만큼 돈이 귀하게
또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야 될 그 양식들도 사야 되고, 의식주, 옷도 뭐 사 입어야 되고.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.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여기에서 귀할 게는 뭐냐면, 자, 귀한 것 가운데, 지금 가운데 중에요. 가운데 하나, 한일 나왔어요.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다? 돈이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는 귀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. 떠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남길 유자 같은 경우는 유언, 유족, 뭐 유산, 유물, 뭐 이런 거, 유실물, 뭐 이런 거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막 모이잖아요.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 말 한마디,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이제 지키면서 그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가까이 다 모이잖아요. 그죠? 그 가까운 그 직계가족 이런 사람들이.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막 열일 제끼고 막 그 임종을 이제 맞이하려고 가잖아요. 그 자리로. 그런 것처럼 귀하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적지, 그것도 귀한 거죠. 그런 문화재가 없다면 그 나라에 어떤 보여줄 거리도 없고, 이걸 역사를 뭘로 증명을 해야지?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유적지에도 우리가 방문을 하고 탐방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. 그죠? 이런 것처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귀한 것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저기 그 경주에 있는 뭐 천마총이니 또 아니면 무슨 첨성대니 뭐 안압지니 이런 것이 그 유적지가 그대로 있고,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뿐만이 아니라 뭐 왕릉도 그렇고 그런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얼마나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없으면 무미건조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귀한 것을 남기고 떠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세조. 자, 이거는 세조는 이제 기억해 두실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그러니까 세조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먼저 단어를 보면 뭐 조류. 그러니까 새의 종류가 조류죠. 그죠? 길조. 아주 조짐이 좋은. 우리는 보통 까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뭐 까치가 울면은 뭐 손님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,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, 또 뭐 까마귀가 운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이랬잖아요. 아니면 조족지열,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쓰는데, 그러면은 기억해 두실 게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. 자,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까마귀 오. 여기 하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까마귀는 눈동자, 이게 온 털이 다 까맣고 눈동자도 까매서 구별이 안 간다. 그래서 여기 새의 눈이 보이질 않아요. 그래서 여기가 한획이 없어요. 세조랑 비교해 봤을 때. 그래서 까마귀오.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새는 종류가 이렇게 새조도 있고, 그 다음에 새추도 있고, 우리 새추 여러 번 했어요. 그죠? 새추도 있고, 그 다음에 새을도 있고.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. 이 보면은. 그러니까 이게 세조는 뭐 꿩이나 아니면은 그 공작새 같이 꽁지가 아주 멋진 그 새를 말한다면, 새을은 물에 동동 떠다니는 오리, 백조, 고니 뭐 이런 종류를 말한다면, 또 새추는 그냥 온갖 잡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, 그렇게 딱딱 뭐 세 가지로 나눠서 구별하지는 않아요.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세조가 이게 새추처럼 쓰일 때도 있고, 새추가 새조처럼 쓰일 때도 있고, 또 새을도 마찬가지로 그냥 꼭 물에 동동 떠다니는 그런 오리 백조만 뜻하는 건 아니다. 그렇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. 자, 까마귀 오랑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. 그 다음에 새에는 새조도 있고, 새을도 있고, 새추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러면 오늘 월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화요일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